야, 이 개자식아. 여기서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의 아빠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지하 주차장 어둠 속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차 안에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셔츠 단추가 풀린 채 빨간 립스틱이 번진 채로요. 결혼한 지 8년 두 아이의 엄마인 서진은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99kg의 몸, 남편의 조롱, 시어머니의 모욕까지 견뎌온 그녀였지만 이건 달랐어요. 배신의 순간을 직접 본 순간 서진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그녀는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아파트 거실 오후 2시 서진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8살 큰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5살 둘째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나이는 42. 결혼한 지는 8년째였습니다. 한때 그녀는 패션 회사의 MD였습니다. 신상품을 고르고 거래처와 협상하며 늦은 밤까지 일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첫째를 낳고 복직했을 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둘째가 생기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만두면 안 될까? 내 월급으로 충분해. 그때는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통보였던 것 같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몸에 달라붙은 남편의 낡은 티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배와 허벅지에 붙은 살이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깜빡이더니 99kg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전 58kg이었던 그녀는 8년 만에 40kg이 늘어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육아에 지쳐 운동할 시간이 없었죠. 밤마다 아이들이 울면 일어나야 했고, 낮에는 빨래와 청소에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어느새 거울 속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서진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응, 잠깐만. 라면 끓여줄게. 서진은 라면을 끓여 아이에게 주고 둘째도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시간은 어느새 밤 9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겁니다. 서진은 황급히 거실로 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오네요. 저녁 준비해뒀어요. 남편 도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아, 배고파. 빨리 차려줘. 서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김치찌개를 데우고 반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그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기 여보.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친정 부모님 칠순이거든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그날 회사에 미팅이 있는데. 주말인데요?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 많아.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도연은 밥을 퍼먹으며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형님. 네, 다음 주 토요일이요? 괜찮죠? 몇 시에 만날까요? 서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토요일, 친정 부모님 칠순 날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진은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물어봐야 또 싸울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을 재우고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눈이 부을 테고 내일 아침 아이들이 물어볼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6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큰아이는 학교에,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도연은 아침도 안 먹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준비물 있는데 챙겨줬어?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 깜빡했다. 잠깐만 기다려. 서진은 서둘러 가방을 뒤지며 필요한 물건을 챙겨 넣었습니다. 큰아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겠어. 빨리. 응, 미안해. 서진은 가방을 건네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서진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라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여자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거야? 응. 남자친구가 호텔 예약했대. 좋겠다.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서진은 그 대화를 들으며 라떼를 마셨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은 저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을까요? 결혼 후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았고 서진도 아이들 때문에 약속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운동화, 묵지도 않은 머리.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저녁 10시, 도연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부장님이 사시는 거라 어쩔 수 없었어. 도연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침실로 갔습니다. 도연은 이미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물컵을 건네려 하자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요즘 진짜 아줌마 냄새 나는 거 알아? 서진의 손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냥. 예전엔 귀여운 통통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살찐 아줌마 같다는 거지.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김의 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진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귀여운 통통이. 예전에 도연이 그녀를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서진은 58kg이었지만
도연은 통통한 게 귀엽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서진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줌마 냄새, 살찐 아줌마. 그 말들이 서진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42의 평범한 주부, 두 아이의 엄마,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여자.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고 새벽이 되어서야 서진은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든 게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 등원 준비,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빨래, 청소. 서진의 하루는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쳇바퀴처럼. 하지만 서진의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커다란 균열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진은 체중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를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매일 그녀에게 진실을 보여줬고 옷장 속 옷들은 하나씩 맞지 않게 되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의 대학 동창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치킨을 시켜놓고 과일도 깎고 오징어도 구웠습니다. 준호 씨, 맥주 한 잔 더 드릴까요? 서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재수 씨는 좀 쉬세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계속 부엌을 오가며 그들의 식탁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렇지. 바쁘긴 한데 뭐. 너 진짜 복 받았다. 와이프가 집안일 다 해주니까 좋겠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시 후 대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야, 근데 서진 씨 요즘 살 많이 쪘네?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게. 애 낳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좀 해야지. 너도 힘들겠다. 뭐, 이제는 익숙해. 우리 집 0.1톤이니까.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0.1톤. 100kg에 가까운 몸무게를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0.1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놀렸습니다.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진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아직 거실에 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과일 접시를 내놓았습니다. 과일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재수 씨. 친구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서진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친구들한테 한 말. 응? 무슨 말? 도연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0.1톤이라고.
아, 그거 장난으로 한 말인데 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도연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놀리는 게 장난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이,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좀 할 수도 있지. 진짜 별일 아닌 걸로 싸우지 말자. 도연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물 갖다 줄게요. 서진이 물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물을 마시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식 어땠어요? 좋았지. 부장님이 승진하셨대. 그래요? 축하드려야겠네요. 서진이 말하자 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는 뭘 알아? 회사 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나도 예전엔 이랬는데요. 예전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냥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 되지. 도연의 말투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연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요즘 휴대폰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응? 회사 일 때문에 그래. 회사 일이 그렇게 재밌어요? 당신은 이해 못해. 복잡한 거니까. 도연은 화면을 서진이 보지 못하게 각도를 틀었습니다. 서진의 가슴 속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댁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을 뵈러 가야 했습니다. 서진은 오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을 샀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애들 준비 다 됐어요? 응, 거의. 서진은 아이들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왔어? 얘들아, 할머니한테 와.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만 반겼습니다. 서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요즘 도연이가 힘들어 보이던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집에서 당신이 잘해줘야지.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데 집에서라도 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님.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살 좀 빼. 보기 안 좋아.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밥을 조금만 퍼서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 왜 그렇게 조금 먹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아까는 살 빼라더니 지금은 많이 먹으래.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도연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네, 어머니. 좀 힘들긴 해요. 그럴 줄 알았어. 얼굴에 다 써 있더라. 집에서 좀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집에서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도연의 말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렇지. 남자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기분 좋아야 하는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요즘 살도 많이 쪘고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남자가 바람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오죽하면 나가겠니? 서진은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람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연이 말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여자가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남편한테 뭘 바라겠어. 서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창백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운전을 하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아까 어머님 말씀.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씀이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를 무시하신 거잖아요. 에휴, 왜 이렇게 예민해?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넘어가.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남자가 바람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오죽하면 나가겠니? 그 말들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습니다. 이미 서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휴대폰을 보며 짓는 미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나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닌 사람이 된 걸까? 나는 언제부터 그저 애 키우는 사람이 된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서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자가 바람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의 가슴을 찔렀고 상처를 냈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새벽 4시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기 시작한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늦는 거라고, 피곤해서 말이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차 안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호텔 이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카카오톡 알림음. 서진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답을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접혀있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 예전 그 장소에서 수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서진은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6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겁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새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남편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었습니다. 누구요? 부장님이랑 몇 명. 왜? 아니에요. 그냥.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따지면 싸움이 될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옆방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서진은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7시 반 예전 그 장소 어디일까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는 곳 혹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일까요?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레스토랑 주소를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들, 와인잔을 든 사람들, 그리고 구석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저런 표정을 지어준 적이 있었나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택시 뒷좌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님, 어디 가실 건가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움직였습니다. 택시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10분쯤 갔을까요? 차가 한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차를 찾았습니다. 지하 2층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큰 소리였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놀라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뭣들 하는 짓이야? 당신 애 아빠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셔츠가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원피스를 추스르며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진심? 남의 남편 빼앗고 진심이라고?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두 분 사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연 씨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여자의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남편이 힘들어했다고? 서진아,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남편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더럽게. 서진은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길거리에 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와 재웠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어디서 만났어요? 회사 신입사원이야. 내가 멘토를 맡았어. 그냥 그렇게 됐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줘. 이번 한 번만. 한 번?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한 번이라고요? 끊을게. 다시는 안 만날게. 제발.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서진아. 나가라고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남편은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어머니 댁에 있어. 한번 만나자. 뭐하러요? 아이들도 있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서진은 웃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니.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에 좀 와. 네, 어머님.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한테 들었어. 너희 일. 네.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어. 받아줘.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정은 여자가 지켜야지.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까지는 아니어도 너한테도 책임이 있지. 남편 관리를 못했잖아.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며느리 탓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너 혼자 애들 키울 수 있어? 돈은 어떻게 벌 건데? 직장도 없으면서.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8년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력은 단절되었습니다. 재취업은 어려울 겁니다. 생각 좀 해봐. 애들 생각해서라도.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출장 갔어. 언제 와? 곧. 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서진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이의 웃음, 둘째의 재롱. 그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여자 완전히 끊어요. 회사도 그만두든지 그 여자를 내보내든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이번 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내 힘으로.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올지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서진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했고 주말엔 아이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하던 모습, 빨간 립스틱 자국, 그 장면들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일찍 들어왔고 휴대폰도 덜 보았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화면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먼저 봤습니다. 해외 발령 공고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회사에서 인도 첸나이 지사로 파견 발령이 났어. 인도요? 언제요? 다음 달.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인도. 한국에서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는 건데요? 1년. 1년이나요? 응. 현지 법인 세우는 일이라서.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걸. 이 집에서, 자신에게서, 이 상황에서 혼자 가는 거예요? 응. 1년 단기 파견이라서 가족 동반은 안 돼. 그럼 나랑 애들은요? 여기 있어야지. 애들 학교도 있고. 남편은 화면을 닫았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도연이 파견 간다며? 네, 어머님. 좋은 기회네. 경력에도 도움되고. 그런가 봐요. 너는 집 잘 지키고 있어. 애들이나 잘 키우고. 시어머니의 말에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 지키기, 애 키우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싸는 남편을 서진은 지켜봤습니다. 옷가지들, 세면도구, 노트북, 큰 캐리어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다녀올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애들 잘 부탁해. 힘들면 전화해. 송금은 계속할게. 남편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금방 올게. 남편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다녀오세요. 남편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진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43이 된 자신, 체중 99kg,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이대로는 안 돼.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를 다시 만들어야겠어.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나온 산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러닝머신을 뛰는 사람, 웨이트를 드는 사람, 요가를 하는 사람.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되었습니다. 이 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탄탄한 몸매, 환한 미소. 구경하고 계셨어요? 상담 받아보실래요? 아, 저는 부담 없이 들어와 보세요. 차 한잔 하시죠. 여자가 서진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문태리라고 해요. 여기 트레이너예요. 저는 한서진이에요. 운동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테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트레이너님은 처음부터 저렇게 말랐어요? 아니요. 저도 예전엔 뚱뚱했어요. 테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통통했습니다. 얼굴도 둥글고 배도 나왔습니다. 이게 저예요. 5년 전. 정말요? 서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결혼하고 30kg 쪘었거든요. 애 낳고 더 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했어요.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테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했어요. 근데 석 달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서진은 테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테리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서진은 피트니스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 등록이었습니다. 싸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운동복이 한 벌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샀던 겁니다. 입어봤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배가 나와서 지퍼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서진은 인터넷으로 새 운동복을 주문했습니다. XXL 사이즈였습니다. 운동화와 피트니스 전용 물통도 샀습니다. 며칠 후 첫 운동날. 서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피트니스 센터로 갔습니다. 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준비됐어요? 네. 오늘은 가볍게 할 거예요. 러닝머신 20분, 스트레칭 10분. 서진은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숨이 찼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테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진은 계속 걸었습니다. 10분, 15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5분만 더. 테리가 응원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테리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게 운동이에요? 서진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네. 이게 시작이에요. 매일 이렇게 해야 해요?
네, 매일.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계속할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서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피트니스 센터, 러닝머신, 땀, 고통, 그리고 작은 변화. 남편은 인도에서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 응. 애들은? 잘 있어. 너는? 나도. 대화는 짧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에게 운동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95kg, 4kg이 빠졌습니다. 많지 않은 수치였지만 서진은 기뻤습니다. 테리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 속도면 1년 안에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서진 씨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텅 빈 옆자리, 남편이 없는 침대.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를 찾는 시작.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운동한 곳이 아팠어요. 허벅지,